이창호 구단은 1989년 14살이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성장세를 이룹니다. 이미 13살 때 잠재력은 폭발을 했죠. 거의 뭐 포텐이 다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75승 10패를 했는데요. 1989년에는 타이틀을 2개를 차지하고 성적 자체가 84승 27패. 프로기사 최초로 100대국을 넘깁니다. 연간 100대국은 이창호 구단의 시작이 100대국이 넘은 게 최초인데 그게 이제 111국을 뒀어요. 이때 이 기록이 계속해서 이제 100국을 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창호 구단은 이제 예선전이 많고 또 당시에 이제 바둑계가 세계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판수가 늘어났어요. 기존들도 화랑새를 치고 이창호 구단이 우리나라 바둑계의 가장 화랑새였던 시대에 프로 생활을 했고 또 본인이 그 화랑새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우리나라 바둑계가 성장하는 데에는 이창호 구단이 본인의 역할 때문에 대회가 많아지고 한 거지 사실은 뭐 이창호 구단이 바둑계 혜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창호 구단 덕분에 바둑계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그 최고위전 결승에서 조은영 구단에게 패하면서 첫 도전 무대에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기도 패왕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해서 사실은 세 번째 도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 이제 KBS 바둑왕전 결승전 진출을 했죠. 그러니까 3세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마침 요 대회는 조은영 구단이 선흥욱 구단한테 탈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승전에 못 올라와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과 김수장 당시 7단이 올라왔습니다. 김수장 7단은 고인이 대신 김수영 7단과 더불어서 형제기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당시에 도전 5강이라고 불렸던 김수장 7단 그리고 이창호 3단의 대결인데요. 이 바둑에서 이창호 구단의 정말 멋진 그 면모가 나옵니다. 이창호가 왜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14살에는 13살하고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제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성장기거든요. 남들은 한 17살 뭐 좀 빨리 오는 선수들은 좀 늦게 오면 20살 막 이때 타이틀을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이창호는 달랐습니다. 14살 때부터 타이틀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자, 세계 최초의 타이틀 차지할 수 있었던 KBS 바둑왕전 결승 1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창호 당시 3단인데 100입니다. 자, 지금 바둑을 좀 보시면요. 처음에 화점, 당시에 이제 바둑 스타일을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이창호의 스타일은 두터운 바둑인데 당시에 이 여러 가지 14살 때는 다양한 포석을 썼어요. 중국식도 쓰고 3연성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둑이 두터운 바둑을 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자기의 그 고정된 그 수법을 쓰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때는 어렸기 때문에 다양한 바둑을 두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어릴 땐 다양한 바둑을 두고 싶죠. 자, 여기를 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수가 제일 좋다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날개를 펼친 다음에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스타일로 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이쪽을 가는 게 정수입니다. 거의 이거는 100% 여기가 더 좋다고 이제 얘기할 확률이 높은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이야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자, 과연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덤이 당시 5집 반인데 이 화점에 두는 수가 일단 처음에 찍히지도 않잖아요. 이게 예상 수에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날일자로 두는 게 블루스팟인데 그곳을 가면은 57% 흑이 한 집 유리한 걸로 나오는데 5집 반은 흑이 유리한 걸로 나와요. 제가 이거 5집 반으로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찍히네요. 실전에 두었던 자리도 그렇게 나쁜 걸로 나오진 않죠. 여기도 55% 정도는 나오는데 가장 지금 유망한 수로는 좌학이 걸치는 거 그리고 우상기 날일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요거는 자기의 기풍도 그렇지만 거의 인공지능을 신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날일자 가는 걸 더 많이 둔다. 근데 당신은 그거보다는 여기를 두는 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상황에서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모양을 키우는 게 거의 가장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칸 높은 걸 놓는데 보통 이걸 많이 뒀어요.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가장 선호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의 이 모양도 좋지만 이 모양도 좋기 때문에 이 흙이 좋다고 했어요. 당시에. 굉장히 두텁게 두는 그런 포석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두 칸 높은 협공을 했고요. 3-3 파고 자, 이은 다음에 이렇게 둡니다. 여기서 이제 이었는데 요거는 요즘 식으로 하면은 거의 여기 두는 거죠. 이거 두면은 뭐 이렇게 씌우는 거. 아마 거의 요게 정수로 나올 것 같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 입구자 두는 수도 있긴 있었는데 요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에선 이거보다 이제 여기 밑으로 빠지는 수라든지 지금같이 있는 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쉬웠고, 자, 여기서 화점 뒀는데 이것도 요즘 스타일로 하면은 거의 뭐 여기 둬야죠. 이렇게. 예, 눈목자 두는 게 거의 정수처럼 되어 있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스타일하고 요즘 스타일이 좀 다른 점인데, 이건 이창호단도 요때는 귀보다 이렇게 변 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때 이론이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어디가 꼭 좋다 나쁘다 막 말하기는 좀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일자나 눈목자 두는 게 정수로 나오죠. 지금 이창호단이 둔수도 찍혀요. 찍히는데 그게 44.2%. 지금 날일자나 눈목자 두면은 46%.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다섯 집 반은 흙이 유리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1점 몇 퍼센트 차이인데 집수로 치면은 0.2집 이런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는 그냥 선수들이 아주 민감하지만 않으면 그냥 날일자를 두나 저기 변을 화점을 두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예, 이것 때문에 대세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방향은 그쪽이다 이런 거죠. 자, 실전 여기 뒀고 걸쳤는데 요즘 같으면 이거 어떻게 두겠어요? 뭐 숨도 안 쉬고 338 겁니다. 그죠? 이 33 파이는 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양날개 안 펴는 거잖아요. 지금 이론이라면은 그거 아니어도 33 파는데 더 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33 안 팠습니다. 예, 걸치고 자, 씌웠는데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잘 바둑이 이루어졌어요.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장면인데 지금 여기를 뒀거든요. 이수는 이거를 지금 건너붙이는 것도 가능했어요. 이거 두고 끊어서 여기가 지금 날일자기 때문에 이게 절묘하게 여기 두 칸 높은 억공 이쪽 한 것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축이 안 되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 교환 자체가 굉장히 그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싸울 수 있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싸우지 않고 여기를 이제 걸치니까 이제 요쪽 건너붙이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이 돌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받았다가는 건너붙이는 게 너무 직방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을 한 칸 뛰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 간접 보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를 건너붙였다. 그러면 이걸 두고요.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수 치고 이으면 이쪽을 눌러 막아서 이렇게 이제 사석 작전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을 두었을 때 건너붙이는 거는 좀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입구자를 뒀는데 이창호 구단이 먼저 공격을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입구자가 되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안 두고 행마를 이렇게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양은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예? 막 이런 이게 모양이 보면 이게 약간 여기서 놀고 있는 느낌 들잖아요. 이렇게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과잉 투자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럴 바엔 차라리 선빵을 날리는 게 낫다. 이게 좋았고 자, 이쪽에 이제 압박을 하면서 실리를 얻으면서 둡니다. 자, 이거 다 여기를 두텁게 흙이 처리하는데 여기까지 두니까 요 지금 하변에 있는 집이 굉장히 컸죠. 예, 여기서 이제 바둑이 원래 40 한 6% 7%였었는데 이창호 단이 좀 좋아져요. 집이 아무래도 크니까 실리면에서 좀 커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승률이 이제 거의 5대5가 되는 상황이죠. 한 51% 2% 나오는데 그렇죠? 실전은 여기를 젖혔어요. 젖히니까 이창호 단이 여기서 이걸 여기를 두고 자, 이렇게 늘어서 지금 역전됐죠? 약간 50%를 항상 상회하던 흙이 지금은 50% 밑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이제 바둑은 서서히 이제 자기 페이스로 넘어옮겨 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바둑에 결정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의 냉정함이 나오는 그런 바둑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얼마나 바둑을 냉정하게 두고 형세 판단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둔 수도 여기 이제 나와서 끊는 거를 간접 보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문, 요 안전하게 장문으로 씌우는 것도 있고 요 한 점을 거기에 더불어서 요 돌을 약간 공격하는 느낌도 있으면서 흙의 모양을 좀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삭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이 수는 모양 자체가 좋고요. 자, 여길 젖히고 막았는데 이게 조금 욕심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막는 순간에 끊는 게 굉장히 강력한데 어차피 여기에 호구까지 쳐가지고 요 돌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막아도 집으로 버텨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창호 단이 여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사실상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이거 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으면 이 한 방 맞는 게
엄청 싫었던 거예요. 여기 한 방 맞았을 때 이게 전체가 이제 좀 위험하다고 볼까? 아니면 좀 많이 당한다고 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붙였는데 이게 뚫리는 순간에 가뜩이나 이창호 구단이 원래 두터운 거 좋아하는데 이걸 관통하니까 살긴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가 하나도 안 두터운 거죠. 백이 이걸 관통하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좀 유리해져요. 유리해지는데 뭐 이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닙니다. 이기는 거는 이건데요. 여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이런 거 들어올 때 어떻게 보통 봤나요? 이제 흙이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입구자로 붙이는 수, 차렷하는 수, 이쪽으로 다가오는 수, 씌우는 수, 뭐 다양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진짜 애매한 게 여기가 두터워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여기를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위로 씌우는 거는 이걸 끊어놨으니까 또 위로 씌워야 이도를 제압할 때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정말 애매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선택이 붙입니다. 붙이니까 이제 뛰고 자 여기를 이제 찔러가는데 요 지금 날일자로 귀를 붙인 장면에 가장 그 급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날개를 딱 위에 여기를 날개를 딱 이렇게 누르듯이 하는 이 수가 이제 급소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흙이 이제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붙이고 이거 하는 게 선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넣는다든지 하면은 안에서 이제 가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궁도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붙이는 건데 이 장면이 이바둑에서 압권이에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바둑은 5분에 30초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속기 바둑이잖아요. KBS 바둑 왕자니까. 여러분 옛날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이걸 치받고 끊습니다. 김수영 칠단은 이걸로 곤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석점을 잡는 거하고 요 2점 잡는 걸 맛보기로 본 거예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원래 신산이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 신산이라는 얘기는 조금 나중에 이제 세계대회 하기 전에 이제 조은영 구단과의 이제 도전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데 워낙 조은영 구단한테 반집승을 많이 거두다 보니까 이제 끝내기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워낙 정확해요. 이게 퍼펙트한데 이 장면 보시겠습니다. 단수치고 이걸 버려요. 이걸 젖히고 이 버리는 작전으로 갑니다. 그냥 여기를 다 버려요. 우변을.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면서 이걸 이으니까 요 2점 잡고 여기 집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창호 구단의 이바둑의 결정적인 승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를 이쪽 뚫은 게 이제 큰 역할을 했지만 여기 이것 때문에 이긴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이겨버리는데 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식간에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는데 요거를 버리고 딱 정리를 하니까 이창호 구단이 이길 확률이 9대1인데 집수로도 지금 거의 8집. 8집 유리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지금 이길 확률은 거의 9대1이고요. 실제로 여기서 바둑이 끝나요. 이 바둑은. 백수를 못 버티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창호 구단의 이런 그 탁월한 형세 판단 능력 이것이 묻어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결승전은 약간 떨리잖아요. 더군다나 방송대국이고 뭐 14살밖에 안 됐고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했어요. 그리고 김수장 칠단 같은 경우도 우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첫 우승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했던 시절이죠. 당시에는 또 나이도 젊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있었고요. 자, 이창호 구단이 본격적인 타이틀 사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대회가 바로 제7기 KBS 바둑왕전입니다. 결승 1국을 이런 형세 판단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승리를 하는데 2국은 더 재밌습니다. 더군다나 2국은 또 끝나고 이창호 구단의 인터뷰가 또 있고요. 그 뉴스가 나왔던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화면도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2국 때 이창호 구단이 첫 타이틀을 차지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국은 여기서 보여드리고요. 형세 판단의 이창호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바둑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